조선 중기였어요. 아직 이슬이 마르지 않은 이른 새벽이었지요. 한 양반 집 사랑채에서 나직하고 무거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짐을 싸거라. 작은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연서는 고개를 떨군 채 마루 아래 서 있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지요. 그 짧은 한마디가 가슴을 짓누르는 돌처럼 무거웠습니다. 겨우 20회를 산 젊은 여인에게 내려진 첫 선고였어요. 작은아버지는 연서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집안을 이끌어온 어른이었습니다. 그분 말씀은 하늘의 뜻처럼 거스를 수 없었지요. 연서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시집간 연서에게 두 번째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 마복덕이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어요. 짐을 싸거라. 같은 말이지만 이번엔 더 날카로웠지요. 마복덕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 산수유 열매 담긴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붉은 열매 가득한 그 상자는 연서 아버지의 유품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흔적. 연서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었지요. 마복덕은 그 상자조차 가져가는 걸 허락지 않으려 매서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고는 남편 한지호 입에서 나왔어요. 짐을 싸거라. 연서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자신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다는 걸, 아무리 애써도 인정받을 수 없는 며느리였다는 걸, 세 번의 선고, 세 번의 추방, 산수유 상자는 그 아픔을 담은 채 연서 곁에 남았지요. 연서가 이 집 며느리가 된 건 1년 전입니다. 한지호는 마복덕의 외아들로 30 넘어서도 장가들지 못했어요. 마복덕은 아들을 지극히 키웠고 어떤 여인도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눈에 들 여인이 없었지요. 하지만 집안대를 인나는 주변 성화에 못 이겨 연서를 들였어요. 연서 집안은 한때 마을에서 손꼽히는 양반가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갑작스레 세상을 뜬 후 급격히 기울었어요. 작은아버지가 맡았지만 재산은 빠르게 줄었고 연서는 혼처 찾기 어려운 처지가 됐지요. 그런 연서를 한씨 집안이 데려간 건 그나마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집살이는 상상보다 가혹했어요. 마복덕은 며느리를 한 번도 제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인처럼 부렸고 끊임없이 흠을 잡았으며 작은 실수에도 호되게 꾸짖었지요. 한지호는 어머니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랐습니다. 아내를 감싸기는커녕 어머니 편에 서서 연서를 나무랐어요. 연서는 참았습니다. 며느리의 도리라 여기며 언젠가 인정받을 거라 믿고 참고 또 참았지요. 그러던 봄날이었어요. 연서는 빨랫감을 들고 마을 뒤 숲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우물바위가 있었어요. 큰 바위 가운데 자연스레 패인 곳에 맑은 물이 고여 있고 사시사철 마르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그 바위를 신령스럽게 여겨 함부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서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어요. 빨래를 마치고 바위 틈에 몸을 숨겼지요. 품에서 조심스레 꺼낸 건 붓과 종이입니다. 연서는 어렸을 적부터 글을 좋아했어요. 아버지가 딸이지만 가르쳐 주셨고 붙잡는 걸 즐거워했습니다. 시집 온 후에도 그 마음은 변함없었지요. 아니, 더 간절해졌어요. 붙잡고 글 쓰는 그 시간만이 연서를 자신답게 해줬습니다. 연서는 바위 틈에 붓과 종이, 그리고 머리에 꽂은 은비녀를 숨겨두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께 주신 걸 어머니가 물려주신 비녀입니다.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지만 시댁에서는 함부로 꺼내볼 수 없었어요. 마복덕이 며느리 물건 하나하나 감시했기 때문이지요. 연서는 바위에 앉아 글을 썼습니다. 겪은 일들, 느낀 감정들, 마음 깊이 숨긴 이야기들을 풀어놓았어요. 붓 끝에서 나오는 글자들이 연서의 또 다른 목소리였지요. 세상에 내뱉지 못한 말들이 글이 되어 새겨졌습니다. 그렇게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글 쓰고 있을 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서는 황급히 종이 감추고 몸을 웅크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요. 만약 들키면 또 다른 죄가 될 터였어요. 하지만 나타난 건 예상치 못한 젊은 남자입니다. 청색 도포 입고 갓 쓴 그는 선비 풍모였어요. 연서를 발견하고 멈칫했지요. 연서도 얼어붙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봤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남자가 먼저 물었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경계가 느껴졌지요. 연서는 말할 수 없었어요. 입술 떨렸지만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남자는 연서 모습을 살피다 바위 틈의 붓과 종이를 봤어요. 눈빛이 달라졌지요. 놀라움과 호기심이 섞인 표정입니다. 글을 쓰고 계셨습니까? 다시 물었어요. 이번엔 흥미가 묻어났지요. 연서는 고개 끄덕였습니다. 부인할 수도 없고 쉽지도 않았어요.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저도 이곳에 자주 옵니다. 글 쓰기 위해서요. 연서는 고개 들었어요. 처음으로 남자 얼굴을 제대로 봤지요. 저는 인우입니다. 자신을 소개했어요. 연서는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연서입니다. 그렇게 우물바위에서 처음 만났어요? 인우는 인근 마을 선비로 과거 준비하며 조용한 이곳에서 글 쓰곤 한다고 했습니다. 연서는 시집살이하며 몰래 오는 걸 조심스레 털어놓았어요. 부인께서 글 쓰신다니 놀랍습니다. 이 시대에 글 쓰는 여인 만나기 쉽지 않지요? 연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인우도 연서 글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레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우리 둘 다 비밀을 지켜야 하는 처지군요. 인우가 말했어요. 서로 비밀 지켜주는 건 어떻습니까? 연서는 고개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어요. 서로 비밀 지키고 해치지 않겠다는 서약입니다. 그날 후 연서와 인우는 종종 우물바위에서 마주쳤어요. 글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 원고를 읽어줬지요. 인우는 연서 글에 감명받았어요. 여인 눈으로 본 세상, 며느리로서의 고통과 슬픔이 생생했지요. 어느 날 연서 글 쓰다 비녀가 흘러내리는 걸 느꼈어요. 손들어 꽂으려는데 인우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인우 손이 머리카락 정리하고 비녀 꽂아줬어요. 손끝 스치는 순간 두 사람 숨이 멎는 듯 했지요. 허락되지 않은 떨림이 스쳤습니다. 인우 손 떨렸고 연서 뺨 붉어졌어요. 두 사람 모두 위험한 순간임을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인우가 낮은 목소리로 했어요. 비녀 헐거우면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연서는 고개 끄덕였지만 둘 다 알았어요. 조심할 건 비녀가 아니라 서로 향한 마음이라는 걸. 집으로 돌아온 연서는 산수유 상자 열었어요. 아버지 유품들, 오래된 서책, 붓, 작은 물건들이었지요. 촛불 가까이 가져와 자세히 봤어요. 상자 윗면에 작은 홈 발견했지요. 작고 정교한 홈입니다. 손가락으로 만져보니 뭔가 끼울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고개 갸우뚱했지요. 상자 받은 지 1년 넘었지만 이런 홈 몰랐어요. 유품 하나씩 꺼내보다가 작은 주머니에서 은반지 발견했어요. 아버지가 끼시던 반지입니다. 촛불에 비춰보니 문양 새겨져 있었어요. 문득 생각 들었지요. 이 반지가 홈에 맞는 건 아닐까? 조심스레 가져다 대보니 크기 딱 맞았어요. 하지만 끼우지 않았지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만약 비밀 여는 열쇠라면 그 비밀이 어떤 의미일지 알 수 없었지요. 반지 다시 넣고 상자 닫았어요. 때가 되면 알게 되리라 생각하며 그 무렵 연서 집안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작은아버지와 함께 관리하던 윤태로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연서 아버지 친구로 세상 뜬 후 재산관리 맡았어요. 겉으로는 충직해 보였지만 교활한 인물입니다. 윤태로는 원님과 은밀한 거래를 했어요. 원님도 탐욕스런 사람으로 백성재산 빼앗는 걸 서슴지 않았지요. 둘은 손잡고 연서 집안 재산을 빼돌렸어요. 장부 조작, 없는 빚 만들고 있던 재산 숨겼지요. 채권 위조, 토지 문서 바꿔치기. 작은아버지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알면서 모른 척 했는지도 모르지요. 자신도 이득 챙겼으니까. 집안은 빠르게 기울었어요. 재산 줄고 빚 늘었지만 연서는 알지 못했지요. 시집간 딸에게 친정사정 알릴 이유 없었어요. 그러던 중 마복덕이 급한 듯 말했어요. 얼른 손잡아야겠구나. 지호야, 장가든 지 1년 넘었는데 소식 없지 않느냐? 이래서야 대 있겠느냐? 한지호는 고개 끄덕였어요. 어머님 말씀 옳습니다. 연서 향해 돌아서며 했지요. 들었겠지. 마음 다잡아라. 연서는 말 못했어요. 혼인 1년 넘었지만
한지호는 아내로 대하지 않았지요. 방 같이 쓰지도 않고 말 거는 일 드물었어요. 어머니 겨 떠나지 않았고 연서는 언제나 혼자였지요. 마복덕은 준비 핑계로 더 많은 일 시켰지만 혼인의 실체는 없었어요. 연서는 며느리 이름으로 묶여있을 뿐입니다. 연서 하루는 끝없는 노동이었어요. 동트기 전 일어나 우물에서 물 길었지요. 무거운 물동이 이고 오르막 오르는 일 허리 위게 했어요. 물 길어오면 밥 짓고 빨래했지요. 빨래는 끝없었어요. 한지호, 옷, 마복덕, 옷, 하인들 옷까지 연서 몫입니다. 손은 빨래 방망이질로 거칠어지고 등에 동상 생겼어요. 빨래 마치면 바느질 기다렸지요. 찢어진 옷 기우고 새 옷 찢고 이불 누비는 일. 촛불 아래 바늘 들면 눈 침침해졌어요. 손끝 찔려 상처투성이었지요. 저녁 되면 온몸 부서질 듯 했지만 쉴 수 없었어요. 마복덕은 새 일거리 만들었지요. 며느리 쉬는 걸 용납지 않았어요. 연서는 숨 막혔어요. 집안 공기 무거웠고 하루하루 끝없는 터널 같았지요. 어둠 속 걷는 기분입니다. 그나마 위안은 우물바위에서 인우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틈나면 그곳으로 갔지요. 함께 나누는 이야기, 글, 그 시간이 연서를 살게 했어요.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지요. 어느 날 원님 심부름꾼이 우물바위 근처 지나다 두 사람 목격했어요. 연서발 헛디뎌 인우가 부축하고 등에 업어 안전한 곳으로 옮겼지요. 순간적 도움일 뿐인데 심부름꾼 눈에는 다르게 비쳤어요. 마을 돌아와 장면 퍼뜨렸지요. 한시댁 며느리가 숲에서 다른 남자와 정통한다더라. 소문 빠르게 퍼졌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이야기 부풀려졌지요. 소문 곧 마복덕 귀에 들어갔어요. 분노로 떨었지요. 감히 집안 체면 더럽히다니. 즉시 한지호 불렀어요. 한지호 얼굴 새하얗게 변했지요. 수치심과 분노 섞였어요. 아내 다른 남자와 관계 맺었다는 소문 자존심 상처 줬지요. 한지호 연서 마당으로 불러냈어요. 이거 사실이냐? 목소리 떨렸지요. 연서는 고개 저었어요. 아닙니다. 글 쓰는 곳에서 우연히 만난 사이일 뿐 아무 일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지호 믿지 않았어요. 변명 마라. 손 번쩍 올라 연서 뺨 후려쳤지요. 딱 소리 마당에 울렸어요. 연서 고개 돌아가고 뺨에 손자국 남았지요. 눈물 주르륵 흘렀어요. 아픔보다 배신감 컸지요. 한지호는 연서 말 믿어주지 않았어요. 마복덕 차갑게 말했어요. 이런 며느리 둘 수 없다. 당장 내보내라. 한지호 고개 끄덕였어요. 짐을 싸거라. 세 번째 선고 떨어졌지요. 연서는 작은 보퉁이 들고 집 나섰어요. 산수유 나무 아래 지나갈 때 붉은 꽃눈들이 내려다보는 듯 했지요. 봄 되면 만개할 텐데 연서는 볼 수 없을 거예요. 대문 쿵 닫혔지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발걸음 옮기다. 산수유잎 연서 어깨에 내려앉았어요. 작별 인사처럼. 연서는 갈 곳 없었어요. 친정 이미 기울어 받아줄 형편 안 됐지요. 마을 벗어나 숲으로 갔어요. 우물바위 길입니다. 도착할 때 더 이상 걸을 힘없어 주저앉았지요. 눈물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어디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달려오는 발소리. 고개 들어보니 인우입니다. 연서 보자마자 달려와 부축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런 곳에? 연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소문 퍼진 거, 남편에게 뺨 맞은 거, 쫓겨난 것까지. 인우 주먹 쥐었어요. 분노 치밀었지요. 제 잘못입니다. 제가 부인 부축한 때문에 이런 일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연서는 고개 저었어요.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운명일 뿐. 인우 연서 똑바로 봤어요. 저는 과거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이 억울한 일 바로잡는 겁니다. 목소리 확고했지요. 법을 가져오리다. 결백 밝히고 잘못 바로잡겠습니다. 연서는 인우 봤어요. 눈에 결이 담겨 있었지요. 처음으로 작은 희망 품었어요. 인우는 연서 안전한 곳에 머물게 한 후 한양으로 향했어요. 그에게 비밀이 있었지요. 사실 고위 관리 아들입니다. 하지만 관리 횡포 직접 보고 싶어 신분 숨기고 지방 지냈어요. 아버지 찾아가 모든 이야기하고 암행어사 임명 청했지요. 아버지 아들 진심 보고 허락했어요. 인후 밀포와 마패 받았지요. 밤길 달렸어요. 검은 도포 입고 손에 등불 들고 말 몰았지요.
달빛만 길 비췄어요. 마음 급했지요. 하루빨리 돌아가 진실 밝혀야. 마을 도착한 인우 증거 모으기 시작했어요. 창인들 찾아 거래조사, 장부 뒤지고 문서 수집. 결정적 증거 발견했지요. 여러 쪽지 찍힌 붉은 도장입니다. 산수유 문양 도장. 연서 아버지 도장과 같았어요. 하지만 찍힌 문서들 불법 거래였지요. 누군가 위조 사용한 거예요. 더 깊이 조사해 윤태로와 원님 지심을 밝혔어요. 둘은 재산 빼돌리기 위해 도장 위조하고 가짜 문서 만들었지요. 인후 연서 찾아갔어요. 마지막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산수유, 상자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연서 상자 꺼내고 아버지 반지도 보여줬어요. 인후 반지 보자. 눈빛 달라졌지요. 이것입니다. 반지가 열쇠예요. 조심스레 홈에 끼워 돌렸어요. 찰칵 소리와 함께 윗부분 열렸지요. 안에 유언장이 있었어요. 연서 숨죽이고 펼쳤어요. 아버지 필체입니다. 모든 재산 연서에게 물려준다는 내용. 작은아버지와 윤태로에겐 관리만 맡긴다는 단서 붙었지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진실 밝힐 때예요. 며칠 후 관아 마당에 사람들 모였어요. 암행어사 나타났다는 소문 때문이지요. 인후 검은 도포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았어요. 마패 내보이자 사람들은 숙연해졌지요. 윤태로, 원님, 한씨 집안 사람들 앞으로 나오게 하라. 목소리 울렸어요. 윤태로, 마복덕, 한지호 끌려 나왔지요. 무릎 꿇었어요. 얼굴에 당혹과 두려움 가득. 인후 유언장 높이 들었어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윤태로 얼굴 하얗게 변했지요. 고 박진사 유언장이다. 재산 모두 딸 연서에게. 윤태로 입 열려 했지만 인후 끊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손이 산수유 상자로 향했지요. 사람들 숨 죽였어요. 인후 반지 빼내 반대 방향 돌렸어요. 찰칵 또 소리. 상자 바닥 열리기 시작했지요. 이중 구조였어요. 아무도 예상 못한 비밀입니다. 바닥에서 다른 문서들 나왔어요. 오래된 한지 접힌 것들. 도장 선명히 찍혀 있었지요. 인후 첫 문서 꺼내 펼쳤어요. 채권 양도 문서다. 목소리 마당에 울렸지요. 박진사 이름으로 윤태로에게 양도. 하지만 날짜 보아라. 박진사 돌아가신 후다. 죽은 사람이 어찌 양도하나? 사람들 웅성거렸어요. 윤태로 얼굴 창백. 땀 흘렀지요. 인후 두 번째 문서 꺼냈어요. 거래일지다. 윤태로와 원님 돈 내역 적혀 있어. 재산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낱낱이. 원님 얼굴 창백해져 일어나려 했지만 포졸들 눌렀어요. 조작이요. 인후 차갑게 웃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세 번째 물건 꺼냈지요. 작은 나무 도장입니다. 위조된 도장이다. 박진사 도장과 같은 가짜. 먹물 찍어 종이에 찍고 채권 도장과 비교. 완벽 일치했지요. 박진사께서 윤태로 의심하고 증거 숨겨두신 거야. 딸 물려줄 걸 알았기에 진실 밝혀질 걸 믿으셨어. 네 번째 문서 꺼냈어요. 결정적 증거다. 윤태로와 원님 편지. 재산 빼돌리는 방법. 장부 조작 계획 상세히. 박진사 몰래 입수한 거예요. 하인통에 보낸 편지 가로챈 거. 마지막 다섯 번째 문서 토지 문서. 박진사 토지 헐값 팔렸다고. 하지만 실제 안 팔림. 윤태로 문서 위조에 돈 챙긴 거. 토지 아직 박진사 이름으로? 증거 드러날 때마다 윤태로 움츠러들었어요. 몸 떨고 입술 말랐지요. 원님 고개 떨구었어요. 변명 여지 없었지요. 마복덕 얼굴 하얗게 질렸어요. 며느리 쫓아낸 게 큰 실수임을 깨달았지요. 연서는 죄인 아니었어요. 피해자. 재산 모두 돌아간다는 걸 알았지요. 한지호 경악한 얼굴로 어머니 봤어요. 어머니 말만 믿고 아내 내쫓았지요. 아내 말 안 들었어요. 어리석음 느꼈어요. 모든 게 밝혀졌다. 인후 선언했어요. 윤태로는 재산 횡령, 원님 방조하고 이득 챙김. 마복덕 며느리 모함하고 내쫓음. 한지호 아내 의심하고 폭행. 상자는 단순 유품 아니야. 정의 위한 무기. 딸 억울함 당할 걸 아시고 증거 남기신 거. 사람들은 박진사 지혜에 감탄했어요. 죽어서도 딸 지키려 한 아버지 사랑 느껴졌지요. 연서 눈물 흘렸어요. 아버지 마지막까지 자신 생각하셨구나. 윤태로 엎드렸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욕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애원 공허했지요. 원님도 무릎 꿇었어요. 잘못했습니다. 욕심에 눈 멀었습니다. 인후 단호했어요.
법은 감정으로 안 움직인다. 잘못 저질렀으면 벌 받아야. 포졸들에게 명했어요. 잡아 가두어라. 형조 보고 재판받게 하라. 포졸들 윤태로와 원님 끌어냈어요. 포승줄 묶여 끌려갔지요. 사람들은 야유 보냈어요. 도둑놈들, 백성재산 훔친 죄인들. 마복덕 일어나지 못했어요. 다리 힘이 풀렸지요. 한지호 부축하려 했지만 뿌리쳤어요. 다 내 탓이다. 제대로 된 남편이었다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한지호 말 못했어요. 어머니 말 맞았지요. 아내 제대로 했다면 어머니 말만 따르지 않고 아내 말 들었다면 비극 안 일어났을 거예요. 인후 연서 향해 고개 숙였어요. 부인, 억울함 풀리셨습니까? 연서 고개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도움 아니었다면 평생 누명 쓰고 살았을 거예요. 인후 미소 지었어요. 제 한 일 아닙니다. 박진사 준비하신 거고 부인 포기 안 하신 결과예요. 사람들은 연서에게 박수 보냈어요. 여인들 눈물 닦았지요. 자신들도 연서와 같은 처지였어요. 남편과 시댁 횡포에 참고 사는 게 여인 운명. 하지만 오늘 연서가 그 운명 바꿨지요. 법이 여인 편에 섰어요. 인후 관하 현판 가리켰어요. 국법 조문 크게 쓰여 있어. 경국대전에 명시됐다. 며느리 축출하려면 칠거지 해당 사유 있어야. 시부모 안 섬기거나 자식 못 낳거나 음행 저지르거나 질투 심하거나 악질 있거나 말 많거나 도둑질 했을 때만. 하지만 연서 부인 어느 것도 해당 안 해. 시부모 잘 섬겼고 음행 안 했고 도둑질 안 했어. 근거 없는 소문 때문에 쫓겨난 거야. 인후 한지호 봤어요. 남편이 아내 때린 건 불법이다. 화 나도 폭행 안 돼. 법으로 금지된 행위야. 한지호 고개 들 수 없었어요. 잘못 깨달았지요. 연서 향해 무릎 꿇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어리석었습니다. 하지만 연서 차갑게 말했어요. 용서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대 한 번도 저를 아내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인이었을 뿐. 연서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섰어요.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았지요. 햇빛 비추니 당당하고 강인하고 아름다웠어요. 여인들 환호했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남자들은 숙연해졌지요. 자신들도 아내 제대로 대하지 못했다 깨달았어요. 인후 선언했어요. 오늘부로 연서 부인 한씨 집안과 인연 끊는다. 박진사 재산 모두 상속인 연서에게 돌아간다. 윤태로 빼돌린 재산도 회수해 돌려준다. 사람들은 박수쳤어요. 정의 승리 순간. 법이 약한 자 보호하는 순간이었지요. 마복덕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이럴 수가. 내 아들이 장가도 못 들고.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며느리 학대한 대가 치르는 거예요. 인후 마복덕 향해 말했어요. 마마님도 잘못 저질렀습니다. 며느리 하인처럼 부렸고 이유 없이 내쫓았어요. 법 따라 벌 받아야. 마복덕 얼굴 일그러졌어요. 무슨 소리요? 시어머니로서 당연한 권리 행사한 것뿐. 권리는 학대할 권리 아닙니다. 인후 단호하게. 며느리도 사람입니다. 존중받아야 할 인격 가진 사람. 그걸 잊으셨어요? 판결 내렸어요. 한씨 집안 연서에게 위자료 지불하라. 마마님 3년간 관에 출입 못함. 한지호 1년 과거 응시 금지. 사회적 사형이나 다름없었어요. 한씨 집안 명예 잃고 손가락질 받게 될 거예요. 연서 인후에게 깊이 절했어요. 은혜 어찌 갚을지 모르겠습니다. 인후 연서 일으켰어요. 부인 포기 안 하신 덕에 가능했어요. 저는 법 집행했을 뿐 두 사람 눈 마주쳤어요. 말 안 해도 서로 마음 알았지요. 하지만 아직 때 아니었어요. 연서 먼저 삶 되찾아야. 며칠 후 관하에서 정식 판결. 한지호 관하 마당 무릎 꿇었어요. 두루마기 먼지 묻고 얼굴 수척했지요. 공개적으로 잘못 인정해야 했어요. 저 한지호 아내 의심하고 폭행한 죄 인정합니다. 어머니 말만 믿고 아내 말 안 들었어요. 남편으로서 보호 못했습니다. 사람들 지켜보는 가운데 머리 조아렸지요. 30 넘은 남자가 공개 굴욕 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마땅한 벌. 포졸들 곤장 쳤어요. 열대 곤장 등이 내리쳤지요. 신음 참았어요. 아픔보다 수치심 컸지요. 곤장 후 일어서지 못해 포졸들 부축해 내보냈어요. 얼굴에 후회 가득. 하지만 늦었지요. 마복덕 집에서 모든 것 빼앗겼어요. 재산 몰수,
집 연서에게 돌아갔지요. 마복덕과 한지호 작은 초가집으로 쫓겨났어요. 마복덕 평생 처음 가난 경험했지요. 이게 다 내 탓이다. 아들에게 소리쳤어요. 제대로 단속했다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한지호 대답 안 했어요. 이제 알았지요? 문제 아내가 아니라 자신. 어머니 말 항상 옳은 건 아니라는 걸. 하지만 깨닫기 늦었어요. 윤태로와 원님 더 가혹한 벌 받았어요. 포승줄 묶여 유배지 끌려갔지요. 목에 죄패 걸려 횡령죄인 글자 크게. 마을 사람들 길 양쪽 늘어서 지켜봤어요. 도둑놈들, 백성 재산 훔친 놈들, 아이들 돌 던지고 여인들 침 뱉었어요. 윤태로 고개 숙인 채 걸었어요. 한때 잘 나가던 양반, 존경받고 좋은 옷 음식. 하지만 욕심이 망쳤지요. 남 재산 탐내 모든 것 잃었어요. 원님 더 비참, 백성 보호해야 할 관리. 하지만 착취, 대가 유배, 관복 벗겨지고 재산 몰수, 가족 뿔뿔이, 둘 끌려가는 걸 보며 사람들은 쾌재 불렀어요. 악인 벌 받는 건 통쾌. 법 살아있고 정이 죽지 않았다는 확인 순간이었지요. 관아에서 몰수 재산 정리, 윤태로 빼돌린 돈, 원님 뇌물, 가짜 문서로 빼앗긴 토지까지. 액수상상 초월, 인후 모두 연서에게 돌려줬어요. 본래 부인 것입니다. 연서 그 재산 보고 놀랐어요. 아버지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이제 알았지요. 재산 잘 관리하십시오. 아버님 뜻 잊지 마시고 재산은 행복하게 하는 도구지 망치는 독 안 돼요. 연서 고개 끄덕. 명심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돕는 데 쓰겠습니다. 아버님도 원하셨을 거예요. 인후 미소. 훌륭한 생각입니다. 부인 현명하십니다. 마을에 평화 찾아왔어요. 악인 쫓겨나 정의 승리. 사람들은 법 믿고 희망 품었지요. 연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집. 마당 산수유 나무 만개. 붉은 꽃 봄바람에 흔들렸지요. 그 풍경 보며 눈물 흘렸어요. 아버지, 제가 돌아왔습니다. 사당 앞 무릎 꿇었어요. 남겨주신 증거 덕에 억울함 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향 피우고 재 올렸어요. 영정 앞에서 겪은 일 모두 이야기했지요. 들어주시는 듯 했어요. 집 돌아보니 예전 그대로. 서재, 어머니 앉던 대청마루, 어렸을 때 뛰놀던 마당, 시간 멈춘 듯. 서재 들어가 책 한 권 펼쳤어요. 아버지 필체, 옆에 생각 적으시곤 했지요. 연서야, 글 쓰는 건 자신 표현하는 일. 생각, 감정, 경험 글로 남겨라. 그게 너를 너답게 해. 글 읽으며 울었어요. 아버지 딸 글 쓰는 걸 지지하셨어. 여자라 막지 않으셨어요. 대청마루 앉았어요. 산수유꽃 만개한 마당 한눈에 봄바람 불고 꽃잎 흩날렸지요. 붓 꺼냈어요. 오랜만에 마음 편히 글 쓸 수 있었어요. 숨지 않아도 눈치 보지 않아도. 이제 이 집 연서 집 자유로웠지요. 겪은 일 모두 글로 옮겼어요. 시집살이 고통, 억울한 누명, 진실 밝혀지는 과정. 붓 끝 글 흘러나오고 종이 채워졌지요. 해지고 달 떠도 멈추지 않았어요. 참았던 모든 것 토해내는 듯. 쓰면 쓸수록 마음 가벼워졌지요. 며칠 동안 썼어요. 원고 두꺼워졌어요. 마지막 문장 쓰며 깊은 숨 내쉬었어요. 끝났습니다. 자신의 이야기 모두 담았어요. 원고 정리하고 마지막 장에 이름 적었어요. 하지만 본명 아니야. 인노. 사람이라는 뜻. 익명 작가로 남기로. 여자 글 쓰는 게 어려운 일 알았어요. 본명 밝히면 비난 쏟아질 거. 익명으로 글 자체 평가받을 수 있지요. 원고 서점 보냈어요. 며칠 후 답장. 주인 감명받아 출판하고 싶다고. 연서 허락했어요. 책 나왔어요. 한 며느리의 이야기. 제목? 저자 인노. 책 빠르게 퍼졌어요. 읽고 눈물 흘렸지요. 특히 여인들 많이 읽었어요. 자신들 이야기 같았어요. 시집살이 고통, 남편 무관심, 시어머니 구박. 책에 담겼지요. 논쟁 일으켰어요. 어떤 이들 며느리 당돌하다, 비난. 하지만 더 많은 이들 공감. 법이 여인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 높아졌어요. 연서 조용히 미소. 자신의 이야기 세상 조금 바꾸고 있었지요. 아버지 글 쓰라고 하신 이유 알 것 같았어요. 글은 힘 있어. 사람 마음 움직이고 세상 바꾸는 힘.
연서 계속 썼어요. 다른 여인들 이야기 담았지요. 마을 돌아다니며 듣고 글로 옮겼어요. 모두 인노 이름으로 출판. 사람들은 궁금해했어요. 인노 누구인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어디 사는가? 하지만 알 수 없었지요. 인노 신비로운 작가로 남았어요. 연서 그게 좋았어요. 자신이 아닌 글이 주목받는 게. 명예 인정보다 이야기 전하는 게 중요했지요. 어느 날 젊은 여인 찾아왔어요. 저도 시집살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책 읽고 용기 얻었어요.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연서 이야기 들었어요. 인우에게 편지 보냈지요. 인우 암행어사로서 조사하고 여인 도왔어요. 그렇게 연서와 인우 억울한 여인들 계속 도왔지요. 법으로, 글로, 행동으로 세상 바꿔나갔어요. 봄 다시 왔어요. 연서 우물바위 향했어요. 오랜만, 산수유 꽃 만개, 숲 생명 가득. 우물바위 앉아있으니 발소리. 고개 들어보니 인우, 청색 도포 입고 웃으며 다가왔어요. 기다렸습니다. 연서 미소. 저도요. 나란히 앉았어요. 우물바위 물 여전히 맑고 주변 조용. 세상 변해도 이곳만 변함없는 듯. 부인, 한 가지 여쭐게요. 인우 조심스레. 연서 고개 끄덕. 무엇이든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삶으로. 연서 인우 봤어요. 눈에 진심 담겼지요. 천천히 대답. 어디로 가시려는데요? 한양입니다. 정식 관직 나가게 됐어요. 함께 가주신다면 관직에서 여인 권리 보호하는 법 만들고 싶어요. 부인 경험과 지혜 필요합니다. 연서 생각하다 미소. 좋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인우 얼굴 환해졌어요. 감사합니다. 함께라면 어려움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일어서며. 그럼 짐을 싸거라. 연서 웃음 터뜨렸어요. 네 번째 짐을 싸거라. 하지만 이번엔 다르군요. 인우 고개 끄덕. 물론입니다. 함께라면 어디든 좋은 곳. 우물바위에 마지막 선물 남겼어요. 연서 비녀와 원고 한 장 붉은 끈으로 묶어 바위 틈에 과거 작별이자 미래 약속. 산수유꽃 바람에 흩날렸지요. 손 맞잡고 숲 빠져나왔어요. 앞으로 새로운 길 펼쳐졌지요. 산수유, 꽃, 흩날리는 길 지나 마을 벗어나 한양 큰 길로.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과거 끝났고 미래 기다리고 있었지요. 연서 생각. 3번 짐을 싸거라는 벌이라는 명령. 하지만 4번째는 새로운 삶 시작하라는 초대. 같은 말인데 의미 달라. 인생도 그래. 같은 상황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요. 연서 이제 삶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어요. 가장 큰 자유. 한양 가는 길 멀었지만 서두르지 않았어요.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 앞으로 할 일. 어떤 세상 만들고 싶은지. 저는 법 만들고 싶습니다. 여인들도 재산 소유할 수 있는 법. 폭행당할 때 보호받는 법. 억울함 호소할 수 있는 법. 연서 고개 끄덕. 저는 계속 글 쓰겠습니다. 여인들 이야기. 세상이 들어야 할 이야기. 꿈 달라도 방향 같았어요. 더 나은 세상 만드는 거. 약한 자 보호받는 세상. 해지고 노을 하늘 붉게. 여관에서 하룻밤 묵기로 내일 다시 나서면 돼요. 방에서 연서 창밖 봤어요. 멀리 산수유 나무 보이는 듯 착각이었지만 미소 지었어요. 산수유 꽃. 이제 마음속 영원히 피어있을 거예요. 다음날 아침 다시 길 나섰어요. 한양 아직 멀지만 한 걸음 가까워지고. 연서 확신. 앞으로 어려움 있어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제 혼자 아니니까. 그렇게 새로운 삶 시작됐어요. 억울함 딛고 진실로 승리하고 자유 쟁취한 연서. 이제 다른 이들 위해 싸울 준비. 글쎄,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고 억울함은 풀린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지요. 법과 정이 살아있다면 약한 사람도 자신 지킬 수 있어요. 연서 여인이지만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삶 되찾았지요. 고통을 글로 승화시켜 수많은 여인들 위로됐고 세상 바꾸는 힘 됐어요. 한 사람 용기가 많은 이들에게 희망 줬지요. 인우는 법으로 정의 실현. 암행어사로서 백성 보호하고 관리로서 더 나은 법 노력. 둘 각자 방식으로 세상 바꿔나갔어요. 교훈 명확하지요. 진실은 드러난다. 숨기려 해도 왜곡하려 해도 빗봐요. 법은 약한 자 보호 위에 있다. 힘없는 사람도 법 앞에서 정의 찾을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용기 중요. 연서 포기 안 해 삶 되찾았지요.
우리 삶에도 억울한 일 생길 수 있어요. 누명 쓰거나 부당 대우받을 수. 하지만 포기 마세요. 진실 드러나고 정의 승리합니다. 곁에 도와줄 사람 있어요. 다른 사람 고통 공감하라고도 말해요. 인후 연서 고통 보고 지나치지 않았어요. 적극 도왔고 정의 실현. 우리도 주변 어려운 사람 외면 말아야. 말의 힘 기억해야. 짐을 싸거라 같은 말인데 누가 어떤 의미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 말 한마디 상처될 수도 희망될 수도 신중히 따뜻하게 말해야. 여성 권리에 대해서도 이야기. 조선시대 여성 부당 대우 받았지만 연서처럼 용기 있게 맞서는 사람 있었고 덕에 세상 변했어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등 그런 노력 덕분. 참, 사람의 혀는 칼보다 날카롭다 했지요. 한마디가 사람 살리기도 죽이기도. 오늘 들려줄 이야기 바로 그 혀끝의 독과 온기에 관한 거예요. 조선 중엽 한양 멀지 않은 작은 마을에 연봉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25 나이지만 혼처 정하지 못했지요. 몸이 남들보다 살이 많이 쪄서. 장터 나갈 때마다 조롱 들었어요. 저기 뚱녀 또 왔네. 홍기 놓치더니 나이만 먹는구나. 저런 몸으로 어느 집 며느리 들어가겠소? 장꾼들 비웃음 속에서 고개 들지 못했지요. 귀 막고 싶지만 살아가려면 장터 나가야. 집안 가난했어요. 아버지 허리 굽어 일 못하시고 어머니 기침병으로 누워 계셨어. 70 노구 부모 홀로 봉양하는 일 녹록지 않았지요. 하지만 연봉 원망 한 번 안 했어요. 밤이면 이불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음 삼켰지요. 연봉에게 남다른 재주 하나. 냄새로 음식 상태 알아내는 거예요. 장터, 장, 항아리 앞 지나면 코 킁킁. 고개 저으며 이 장 곰팡이 쓸었어요. 저 항아리 덜 사갔으니 팔지 마세요. 처음 장수들 비웃었지만 열어보니 맞았어요. 간장 상했는지 된장 익었는지 고추장 잡것 섞였는지 냄새로 알아냈지요. 하지만 수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신기한 구경거리로만. 세월 흘러 마을 주막에서 일하게 됐어요. 품삯 적지만 하루 두 끼 먹을 수 있어 감사했지요. 부엌에서 죽 끓이고 국 끓이는 일 맡았어요. 주모 처음 솜씨 못 믿었지만 며칠 지나 생각 바뀌었지요. 연봉 끓인 죽 먹은 손님들 처음이라며 감탄했어요. 연봉 불소리, 김 모양, 냄새로 불세기와 간 맞췄지요. 한번 병든 나그네 왔어요. 기력 다한 노인. 연봉 특별히 정성 들여 죽 끓였어요. 쌀 곱게 갈고 물 천천히 부으며 약불로 오래 저었지요. 그 죽 먹은 노인 기운 차리고 다음날 건강히 떠났어요. 깊이 절하며. 낭자 손맛. 단순 음식 솜씨 아니야. 사람 살리는 손맛이야. 연봉 부끄러워 고개 숙였지만 가슴 따뜻해졌어요. 처음 칭찬이었지요. 어느 날 주막에 양반 행차. 연봉 부엌에서 상 차리느라 분주. 은그릇에서 이상한 냄새. 코 킁킁. 쇠린 냄새에 희미한 독한 기운. 이 그릇들 쓰면 안 돼요? 주모 화냈어요. 귀한 양반상에 은그릇 안 쓰면 뭐 쓰냐? 하지만 이상한 기운이 입 다물어라. 연봉 더 말 못했어요. 다행히 양반 그릇 안 쓰고 떠났지만 마음에 남았지요. 은그릇 독한 기운. 알아채는 코 믿어주지 않는 현실이 답답했어요. 그 무렵 마을에 관상쟁이 도지 왔어요. 흰 수염 노인. 청색 도포가 쓰고 주막 마당에 자리 폈지요. 연봉 호기심에 돈 들고 앉았어요. 도지 얼굴 한참 들여다보고 기하도다. 무엇이 기하여? 낭자 흙속 진주 타고났소. 연봉 어리둥절. 자신 같은 사람이 진주라니. 다만 조심하시오. 변화 올 텐데 핏줄 탐욕 경계해야. 가장 가까운 이가 큰 칼 될 수 있소. 등골 선을. 핏줄 탐욕이라요? 그러하오. 낭자 손에 재물 쌓일 때 먼저 달려올 자 있을 거요. 눈물로 속이고 미소로 배신할 거요. 연봉 가슴 철렁. 핏줄이라면 사촌 오라비뿐. 어린 시절 함께 놀던 오댁은 오라비 자신 배신할 리 없어. 하지만 소녀에겐 믿을 핏줄뿐. 도지 쓸쓸 미소. 사람 마음 재물 앞에서 변해. 가난 오래된 자일수록 명심하시오. 쉽게 주는 돈 쉽게 배신 부르오. 연봉 가슴 새겼지만 실감 안 났어요. 도지 일어서며. 보름 안에 일어날 거요. 낭자 선택해야 끊을까 이을까? 도지 떠난 후 마음 무거웠어요. 핏줄 탐욕. 가까운 이 배신. 머릿속 떠나지 않았지요.
밤이면 손목 비단끈 만지작거리며 어머니 말씀 떠올렸어요. 끊어야 할 인연과 이어야 할 인연, 구분할 수 있을까? 그런데 도지 말대로 보름 안 돼. 현실됐어요. 열흘째. 사촌 오라비 오대근집 찾아왔어요. 오랜만 본 사촌 말쑥 두루마기 입고 돈 주머니 들었어요. 연봉아, 오라비 큰 장사하려는데 돈 조금 모자라. 무슨 장사요? 한양 상단과 곡식 장사. 돈 있으면 석 달 안에 2배 남겨. 내 돈 맡기면 갑절 돌려줄게. 연봉 망설. 모아둔 돈 부모 약값 생활비. 하지만 오대근 눈물 글썽이며 애원. 내가 아니면 기회 놓쳐. 도와다오. 부모 앞에서 허리 굽히며 사정. 부모님 딱해 고개 끄덕. 결국 연봉돈 모두 줬어요. 고맙다. 꼭 갑절로. 환한 웃음 지으며 주머니 넣었어요. 하지만 석 달 지나도 안 나타나. 넉 달, 5달 소식 없어. 연봉 이웃마을 찾아다녔지만 행방 모르겠어요. 행상에게서 소식. 오댁은 한양기방에서 돈 뿌리며 놀아난다. 연봉 주저앉았어요. 믿었던 오라비 속인 거. 부모 앞 애원 모두 거짓. 집 돌아와 부모 앞 억지 미소. 손 부들부들. 분노 치밀었지만 삼켰어요. 노부모 걱정시킬 수 없어. 그날 밤 결심. 여기 머물러선 아무것도 못 바꿔. 한양 가야. 손맛으로 살 길 찾아야. 떠나는 아침 어머니 손목에 붉은 비단끈 묶어주셨어. 낙지만 정성 담긴 이 끈 보거라. 가늘지만 쉽게 안 끊어져. 사람 묶는 것도 같아. 끊기 전에 잘 매어라, 어머니. 세상엔 끊어야 할 인연과 이어야 할 인연 있어. 잘 판단해. 연봉 눈물 흘리며 손 잡았어요. 아버지 기침하시며 제주 펼칠 꽃 이 마을 아냐? 한양 가서 손맛 보여줘. 보다리 메고 마을 떠났어요. 손목 끈 햇살에 빛났지요. 뒤돌아보니 초가 앞 부모 서 계셔. 깊이 절 올리고 발걸음. 한양까지 사흘길 걸으며 생각. 한양 가서 뭐 할까? 죽 끓이는 솜씨뿐. 하지만 제대로 해내리라 다짐. 도착해 대로 변주막 몸 의탁. 일손 부족. 품삯 없이 일하겠다? 부탁. 주모 하룻밤 채워주기로. 그날 저녁 손님들 은그릇으로 술, 연봉 그릇 닦다 냄새 맡았어요. 쇠린 독한 기운. 주모 그릇들 쓰지 마세요. 또 그 소리. 은그릇 귀한데 도독 있어요. 잘못 섞였거나 닦는 약 문제. 주모 코웃음 쳤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릇마다 냄새 맡아. 이건 굴이 섞였고 저건 주석 강해. 이것 은 순수 하나 문제 있어. 주모 어이없지만 신기. 다음날 은장색 가져가 확인. 모두 맞았어요. 주모 놀라 연봉 다시 받지요. 소문 퍼졌어요. 며칠 후 김대령 집사람 왔어요. 노모 위독해 아무것도 못 넘겨. 의원들 손 놓아. 시골 여인 약죽 잘 끓인다 해서 살려줄 수 있소. 연봉 떨리는 마음. 한번 해보겠어요. 김대령 집 부엌 들어갔어요. 식재료 가득 버섯맛 중요. 쌀 골라 씻고 물 부어 불려. 정성스레 고운 죽 만들었어요. 인삼, 대추 조금, 불 약하게 꾸준히. 끓는 동안 곁 떠나지 않았어요. 소리 듣고 김 보고 냄새 맡아. 2시경 지나 완성. 부드러운 죽 그릇에 노모방 가져갔어요. 80 노구 순만부터. 작은 숟가락 떠입에. 처음 넘기지 못했지만 2~3번 시도해 넘어갔어요. 1시경 지나 안색 나아졌지요. 다음날 스스로 먹을 수 있게 김대령 감격해 손 잡았어요. 이 손맛 범상치 않소? 어디서 익혔소? 특별히 배운 거 없어요. 정성 다할 뿐. 김대령 귀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문제 생겼어요. 창고 100년 인삼. 사라짐. 임금진상 아끼던 거. 창고 하인. 간밤 담 넘는 자 봤어요. 안에 있던 자 훔쳐 달아난 거. 의심연봉 쏠렸어요. 외지 여인 신분 불확실. 억울함 떨렸지만 변명길 없어. 저 그런 일 안 했어요. 그럼 누가? 부엌에 있었으니 창고 가까웠을 거. 김대령 난처. 믿고 싶어도 증거 없어. 그때 소인 증언할게요. 젊은 하인 진석 앞으로 말 없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 간밤 마당에서 말 돌리다 담 넘는 자 봤어요. 여인 아니야? 사내. 키 크고 두루마기 입었어요. 얼굴 못 봤지만 사내 걸음.
진석 증언으로 누명 벗었어요. 연봉 놀라 진석 봤어요. 진석 담담히 고개 숙였지요. 나중 알았지만 진석 연봉 죽 끓이는 모습 지켜봤어요. 진심 봐서 믿었지요. 며칠 후 진짜 도둑 밝혀졌어요. 김대령 안주인? 몰래 도박 즐기고 빚 갚기 위해 인삼 훔침. 김대령 충격 받인정. 안주인 무릎 꿇고 울며 용서 빌었어요. 김대령 한숨 내쉬며 안채 들여보냈지요. 연봉에게 사과. 낭자의심 용서하시오. 사람 제대로 못 봤소. 아니에요. 처음 온몸이라 의심 당연. 김대령 됨됨이의 감복, 큰 결심. 낭자에게 가게 내어주고 싶소. 손맛이라면 한양에서 이름 날릴 거요. 과분해요. 아니 자격 있어. 자본 대고 털 구해줄게. 이름 낭자 지으시오. 연봉 꿈 같았어요. 며칠 전 절망이었는데 이제 가게. 깊이 절하며 감사. 이름 향중루. 향기로운 죽집 뜻. 문열자 소문 퍼졌어요. 김대령 보증가게. 신기 손맛 여인. 호기심으로 온 손님들 맛보고 단골. 연봉 죽 특별. 같은 재료 다른 맛. 몸 허한 이 기운 돕는 죽. 속 불편한 이 소화 돕는 죽. 손님 얼굴빛 말투 보고 맞춤. 의원들 약 안 낫는 환자에 권했어요. 창인들 먼 길 떠나기 전 들러 기운 차렸지요. 가게 자리 잡자. 간판 뒤 기둥에 어머니 붉은 비단끈 매달았어요. 사람 묶는 상징. 끊어선 안 될 인연 지키는 끈. 진석도 가끔 들렀어요. 김대령 집 일하며 이곳저곳. 가게 앞 지나면 멈추고 안 들여다봤지요. 연봉 알았지만 모른 척. 눈 마주치면 고개 숙여 인사. 말 안 해도 통하는 무언가 있었지요. 향중로 번창하던 날 판윤집 사람 왔어요. 부인 원인 모를 병으로 쓰러져. 의원들 다녀갔지만 차도 없어. 연봉 판윤집 갔어요. 대청 상 차려지고 귀한 음식 놓여. 하지만 눈그릇에 은그릇 많아요. 하나하나 살펴 몇 개서 이상 냄새. 이 그릇들 문제예요. 무슨 소리. 귀한 은그릇인데. 다른 쇠 섞여 있어요. 오래 식사하면 독사요. 판윤 믿기지 않지만 진지 눈빛 보고 바꿈. 그릇 치우고 새 그릇. 연봉 맑은 죽 끓여 부인 먹였어요. 열흘 지나 좋아지고 한 달 후 완전히 회복. 판윤 감격. 낭자 제주 단순 솜씨 아니야? 목숨 살리는 제주. 큰 상 내렸어요. 대로 변 넓은 털 허락하고 3년 세금 면제. 향중루 한양 가장 유명 죽집 됐어요. 연봉 부모 한양 모셔왔어요. 작은 집 마련에 편히 모심. 부모 눈물 흘리며 기뻐. 내가 이렇게 큰일 해낼 줄이야. 어머니 아버지 은혜예요. 연봉 행복. 하지만 오래 안 갔어요. 어느 날 가게 앞 무릎 꿇은 사람. 남루옷 오대근. 연봉 몸 굳었어요. 오라비 용서해다오. 눈물 흘리며 빌었어요. 한양탕진 빚쟁이 쫓김 갈 곳 없음 하소연. 잘못했다. 한 번 용서해. 일자리 주면 평생 갚을게. 연봉 마음 복잡. 배신한 사람, 부모 약값 가로챈 사람. 하지만 핏줄. 망설이다. 창고에서 일하세요. 나무 나르고 불 지피면 한 끼 먹일 수 있어. 오대근 감격해 손 잡았어요. 연봉 물리치지 못했지만 가슴 불편. 오대근 참고 일 시작. 처음 며칠 성실. 하지만 연봉 모르게 도박장 드나듦, 빚지고 궁지. 어느 밤 참고 홀로 남아 나무 덤미에 불씨 숨김. 아침 불내 혼란 틈 식재료 훔쳐 달아날 생각. 얼굴 교활 미소. 한 번 배신한 사람 또 배신. 다음 날 새벽 창고 불길 치솟음. 화염 하늘 찌르고 연기 퍼짐. 연봉 비명 지르며 달려갔지만 늦어. 곡식 재료 타버림. 마을 사람들 물동이 들고 왔지만 못 잡음. 해 뜰 무렵 불 꺼졌지만 창고 잿더미. 연봉 그을린 얼굴로 무릎 꿇고 울었어요. 모든 게 사라짐. 재료 곡식 그릇까지. 불행 거기 안 끝. 누군가 나쁜 소문 퍼트림. 향중루 아편 섞는다더라. 그래서 맛주었던 게 몸에 이상한 건 넣어 중독시킨다더라. 소문 안 되지만 이빠름. 포도청 사람 나와 수색. 아무것도 안 나왔지만 소문 퍼짐. 큰 문제 오대근 거짓 증언. 포도청 나가. 연봉 창고 이상한 약재 숨겼어요. 제가 봤어요. 오대근 자신이 지른 불 연봉 뒤집어 씌움. 빚쟁이 도망 위에 희생양.
연봉 하루아침 모든 것 잃음. 손님 끊기고 문 앞 손가락질. 누군가 간판에 돌 던짐. 금 가고 땅에 그릇 조각. 뚱녀 본색 드러냈구나. 예전 조롱 돌아옴. 연봉 문 앞 주저앉아 고개 못 들음. 끝난 듯. 며칠 텅 빈 부엌 앉아. 꺼진 아궁이, 빈 선반 깨진 그릇. 손목 봤지만 끈 간판 뒤 매달아 없음. 어머니 말씀. 끊기 전에 메어라. 지금 뭐 메을까 연봉 알 수 없음. 그때 문 열림. 진석 나무 안고. 뭐하러 오셨어요? 불 다시 지피려? 이제 아무도 안 와요. 그래도 불 살아 있어야. 아궁이 나무 넣고 불씨 살렸어요. 화염 살아나? 연기 피음. 연봉 보며 눈물. 말씀 안 하셨어요? 말이 사람 죽였다면 말로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누가 제 말 믿을까? 보여주세요. 손맛 제주 진짜임을. 연봉 고개 들음. 그렇지 도망칠 수 없어. 증명해야. 제주 진짜 사람 속이지 않았음. 장터 공개 검증받겠어요? 결심. 며칠 후 한양 장터 한복판. 형상 윗그릇들. 사기나무 은주석. 수백 명 둘러쌈. 연봉 증명하려 해요. 제주 거짓 아님. 사람 속이지 않았음. 목소리 떨렸지만 단단. 각 그릇 같은 죽 담음. 시간 두고 변화 보여. 사기 냄새 변함없고 나무향 스며들었어. 은쇠린 주석 금속향 섞임. 구경꾼들 불러 직접 맞게. 처음 반신반의하다 고개 끄덕. 정말 달라. 그릇 따라 음식향 변해. 좋은 그릇 음식 살리고 나쁜 건 죽여. 코로 느꼈을 뿐 군중 웅성. 그때 증언할게요. 판윤 나타남. 붉은 관복 입고 앞으로. 낭자 우리 마님 살렸소. 은그릇 독 알아내 목숨 구함. 사기꾼 아니야 은인이야. 증언의 분위기 바뀜. 한 명 두 명 앞으로 나와. 낭자죽 먹고 병 나았소. 내 아이도 살렸소. 여론 반전. 이제 의심 안함. 누가 나쁜 소문 퍼뜨렸는지 돈함. 그때 오대근 군중 뒤 도망. 사람들이 붙잡음. 저자 거짓 증언. 불 지른 놈. 오대근 창백. 진실 드러나는 법. 연봉 한숨 돌리려다 하늘 어두워짐. 먹구름 몰려 바람 거세. 불길한 기운. 사람들 웅성. 이상한 구름. 천짐승 내려온다더라. 연봉 불안해 가게 돌아옴. 도지 찾아옴. 심각 얼굴. 낭자 큰일이요. 무슨 일? 제 방 2번 무너질 거요. 오늘 밤과 내일 새벽. 많은 사람 위험. 도지 2번 표시. 혀끝 필요해. 말이 사람들 움직일 수 있어. 연봉 뜻 정확히 모르지만 곧 알게. 그날 밤 폭우 쏟아짐. 천둥 번개. 강물 불어 남 한밤 첫 제방 무너짐. 물 마을 밀려. 연봉 밖 뛰어나감. 사람들 비명 도망. 물살 거세. 어둠 속 안 보임. 끔찍 광경. 한쪽 70대 노모 휩쓸리고 다른 쪽 아기 울음. 둘 다 위험. 한 곳만 선택. 마음 찢어질 듯. 누구 살리고 포기할까? 사람 선택 아니야. 그때 외침. 서로 이름 부르세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말로 사람 이으세요. 외침의 반응. 어둠 속 이름 부름 시작. 춘삼아 어디? 여기요. 아버님 준이야 손잡아. 어머님 여기. 이름 부르며 손 잡음. 보이지 않는 어둠 속 목소리 사다리됨. 말이 사람이여. 연봉도 사람들과 손잡아 사슬 만듦.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마침내 노모와 아이 모두 구함. 진석도 옆에서 도움. 팔로 노모 붙잡고 연봉 손 아기 받음. 첫 위기 넘김. 하지만 두 번째 남음. 새벽 제방 금가기 시작. 사람들 막으려 벗 역부족. 이대로 마을 물 잠김. 연봉 마지막 힘 다해 지휘. 물살 속 손 흔들며 도움 청함. 가까이 보니 오대근. 배신한 사람. 연봉 망설. 그냥 두면 죽을 거. 머릿속 어머니 목소리. 끊어야 할 인연과 이어야 할 인연. 결심. 간판 뒤 붉은 비단끈 가져옴. 이 끈으로 사슬 만드세요. 사람들 끈 이어 긴 줄. 오대근에게 던짐. 필사적 붙잡음. 진석과 사람들 힘 합쳐 끌어냄. 마침내 구조. 땅에 쓰러져 헐떡. 연봉 올려다 봄. 왜 살렸나?
배신했는데. 오라비도 사람이에요. 끊을 수 없는 핏줄, 새벽빛 밝아지기 시작. 제방 간신히 버팀. 사람들 무사. 연봉 혀끝 말이 사람들 살렸지요. 며칠 후 원로회. 연봉 공적비 올리자. 하지만 고개 저음. 한 일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 없었다면 많은 이 죽었을 거. 말했을 뿐. 혀끝 독사람 죽이고 온기 마을 살렸어요. 배웠을 뿐. 사람들 숙연. 말 한마디 죽이고 살린다는 진리 깨달음. 오대근 앞 무릎 꿇음. 죽을 죄 지었어요. 평생 갚을게. 연봉 손잡아 일으킴. 새 붉은 비단끈 오대근 손목 묶음. 이 끈 보세요. 끊어진 인연 다시 매는 거예요. 다시 끊지 마세요. 오대근 눈물. 진심 뉘우침. 사람 변할 수 있어. 혀끝 온기 변화시켰지요. 한해지나 향중루 더 크고 화려 제오픈. 연봉 한양 가장 존경받는 여인. 문간 새 편액. 말 한마디 밥 한 그릇. 평생 신념. 말로 사람 살리고 밥으로 보듬는 거. 진석 이제 돕고 있음. 말 많지 않지만 서로 이해. 눈 마주치면 미소 충분. 오대근 성실 1. 아침 나무 패고 불 지핌. 손님 친절. 탐욕 안 부림? 연봉 고향에 무료 향죽방 여름. 작은 건물 밭 따뜻. 노인 아이들 무료 죽 먹음. 어느 오후 도지 나타남? 흙 속 진주빛 바라는구나. 지팡이 짚고 걸어감. 해 기울고 마을 폭은 저녁 기운. 향죽방 문간 따뜻 김 모락모락. 연봉 혀끝. 이제 칼 아니야. 온기. 그 온기 사람 감싸 퍼짐. 말 한마디 밥 한 그릇으로 세상 바꾸는 거. 혀끝 칼로 상처받았으나 온기로 세상 살린 여인 이야기. 말 한마디 큰 힘. 사람 살리고 죽일 수 있음. 연봉 세상 조롱 속 재주 믿고 결국 많은 이구함. 배신 용서하고 끊어진 인연 이음. 혀끝 온기. 여러분도 오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누군가에겐 따뜻한 죽 한 그릇처럼 위로될 거예요. 어르신들, 세월 흘러도 진심 어린 이야기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